이어서 웹 어워드 코리아 및 인터넷 어워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본 행사를 후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반으로 계신 이진규 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진규 국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신 안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예외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하시는 해당 기업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창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터넷 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공동사를 시사하는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부에서 발표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4천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도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 환경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브랜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터넷 환경의 발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적 주목으로는 고생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촉발된 스마트폰의 혁명은 그간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 직행했던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에 다수의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인터넷 산업은 네트워크, 기기, 콘텐츠, 플랫폼 등 인터넷 생태계를 아우르는 신스마트 환경 조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견인사 역할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러한 신스마트 환경의 지원을 위해 모바일, 웹,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의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백년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국장께서 오늘 시상식을 위해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업계를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죠. 바쁘시는 와중에서 웹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회 때 시상식 생각이 나는데요. 벌써 10회라니까 참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는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인터넷 분야는 10년이면 10번은 더 변했을 그런 정말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옛날에 처음 이제 그때는 PC통신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1200bps 그러니까 기가도 아니고 메가도 아니고 1kg 정도 되는 1K 정도 되는 그 모뎀이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월급이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자체가 워낙 비싸서 보통 참 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비도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초고속 인터넷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전화로 접속해서 하는데 그때 또 전화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일예로 가령 미국에 있는 컴퓨서브라고 그 당시 뭐 유명했던 일종의 거기도 PC통신이 있죠. 거기 접속하려면 그 국제 전화를 걸면 1분에 1,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1시간만 통신하면 전화비만 6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컴퓨터 바이러스 쪽, 그쪽도 이 인터넷 발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발견됐던 게 1988년입니다. 그때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게 국내에 최초로 상륙했는데 그 상륙된 그 경로를 보면 파키스탄에서 거의 2년인가 3년 전에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한국까지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그때는 통신망이나 뭐 인터넷망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감염이 된 디스켓, 지금은 뭐 디스켓 쓰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만 그 파키스탄에서 감염된 디스켓이 그 사람이 손에서 손으로 미국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 또 미국에서 있던 유학생들 중에서 아마도 그 감염된 디스켓을 한국에 가져오기까지 2년 내지 3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 PC 통신 내지 인터넷이 되니까 그게 금방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만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아마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그렇게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퍼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2002년에 인터넷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 그 시기 정도 아니면 그 다음에 정도에 이제 시상식이 이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그 인터넷 대란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터넷망이라고 하면 그 전화와는 달리 전화는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그 끊어져도 뭐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가 2002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국가가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터넷망이라는 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전화망처럼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생활 영위가 가능하구나. 그걸 이제 우리 전 국민에게 일깨워졌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퍼졌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발전들도 거듭하면서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10번을 바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될지 굉장히 가슴 벅차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을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터넷이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들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도 그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상 받으실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 정치 일정으로 상당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친히 참석을 해주시고 또 축하의 말씀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의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인터넷의 1세대인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옥션의 공동 창업자이고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코글로닷컴의 이금용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1999년도에 저도 삼성물산의 임원을 그만두고 이제 인터넷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7월 1일 날 우리 네이버의 이해진 과장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만들고 제가 9월 1일 날 그만두면서
그 당시에 주식회사 인터넷 경매라고 하는 회사에 CEO로 가고 10월 달에 이제 옥션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작은 회사들이죠. 네이버, 다운, NC소프트, 넥슨, 한게임, 또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안철수 의원님, 수많은 사람들, 특히 1967년, 68년생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모여서 이 테헤란 중심에서 정말 새로운 도전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대 인터넷 기업회장 할 때 인터넷 업체 수를 전체를 세보니까 약 560개 정도 됐는데, 아까 3만 명이라고 3만 개 업체 얘기하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접촉했던 라쿠텐,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인터넷 업체를 이제 막 태동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앞으로 글로벌이나 또 새로운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벤처의 활성화, 특히 벤처를 제가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는데, 벤처는 잘 되면은 벤츠 타고 안 되면 벤치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요새는 잘 되면은 벤츠 타고 안 돼도 BMW 탄다, 제가 요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은 BC 336년도 20살의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인 필리포스 왕이 암살이 되고 갑자기 20살의 왕이 되니까 그리스에 있던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의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2년 동안 그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BC 334년도 22살의 나이에 그야말로 마케도니아의 최대의 수건이죠. 그리스의 주권인 페르시아 정복을 떠납니다. 근데 내란으로 많은 돈을 써서 그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젊은 대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지를 전부 다 장군들한테 다 분할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보물을 팔아서 군자금을 마련합니다. 페르시아를 떠나기 얼마 전에 장군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왕 폐하, 이렇게 모든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재물들을 다 우리한테 주면 대왕 폐하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남아있냐고? 나한테는 희망이 남아있어, 희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장군과 병사들이 우리도 대왕 폐하의 희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재물과 땅을 다 알렉산더 대왕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11년 동안 세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앞에다가 크게 써놓은 게 뭐냐, 기술고시 합격자 몇 명. 저는 대한민국이 기술고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후세들,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을 줘야 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22살의 나이에 다리우스 3세를 치러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의 최강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최고의 경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 또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인터넷 기업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코그로닷컴의 이금용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